네, 안녕하세요. 라디오 금천 주인 마이크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맞아서 세대별 이야기를 듣고 있는 주인 마이크. 오늘 이번 시간에는 70대 이상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을 했고요. 저희들은 이번 선거에 맞춰서 후보자들에 대한 인터뷰 그리고 후보자 정보를 분석하고 공약을 좀 이야기하고 토론회를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좀 더불어서 우리 세대별로 10대, 30대, 20대 그리고 이제 40대,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세대별로 어떤 요구들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70대 이상 분들의 이야기 좀 대변하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시흥삼동의 장재모 선생님과 독산사동의 이수정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좀 해줄까요? 저는 독산사동에서 청춘을 다 바친 독산사동에 살고 있는 이수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시흥 삼동에 40년째 살고 있는 장재모입니다. 마을 활동한다고 이 나이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연세가 두 분이 다 이제 유성 선생님께서 73, 예. 73, 그리고 예. 장재모 선생님께서 7, 20 이렇게 예. 해서 보니까 다른 분들 언제까지 세대에서는 한 10년, 20년 살았다 하는데 지금 기본적으로 40년 저도 37년째 살고 있습니다. 평생을 청춘을 다 바쳤어요. 그렇죠. 다 이곳에서 정말 오랜 시간 예. 금천구에서 살고 계신 분들입니다. 일단 60대 금천구가 고령률이 높아요. 20%는 25세 이상인 거에 20%가 넘고, 근데 시흥 삼동만 해다가 21%라고 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만큼 노인 인구가 많고, 그것도 이제 금천구가 이제 서민이 많이 살다 보니까 또 서민들이 좀 많은 부분 차지하는 게 또 어르신들이 또 많이 계시잖아요. 또 예. 어르신들이 또 혼자 사시면서 또 서민 약간 좀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우리 70대 이상 어르신들 이야기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예. 일단 뭐 간단하게 코로나 시국에서 좀 사실 가장 취약계층으로 이제 어르신들이 네. 좀 만약에 좀 사실 확진자 중에서 좀 위중하신 분들도 어르신들 많이 있잖아요. 좀 네. 어떻게 좀 요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불교를 믿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 절에 가서 108배를 하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의 행복을 네. 기원하는 그런 자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매일 가시나요? 아니에요. 여기 신번사.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운동도 되고. 운동도 되고, 예, 지금 헬스장이나 뭐 네. 다 노니까 네. 운동 삼아 108배를 지금 시작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거는 사실 단체로 하시는 건 아니죠? 혼자, 그렇죠. 이게 예. 교회나 이런 데서는 많이 워낙 혼자 집단 가면은 저 혼자 조용하니 네, 네, 네.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장재 선생님은 좀 어떻게 지내세요? 우리 노인들은 이 코로나에 취약하다고 해서 특히 조심을 하고 있는데 저는 또 기저질환이 있어요. 아, 네. 월남전 때문에 고엽제 후유증에 당뇨 혈압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 밖에 안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너무 오래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서 네. 요즘 날씨 따뜻해지니까 집사람하고 사람 없을 때 택해서 안양천 네, 한 바퀴 네. 돌고 있습니다. 네, 네. 아, 네, 그렇죠. 이제 딴 데 멀리 가면 안 되지만 이렇게 집 근처나 네. 이런 바깥에나 사실 야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는 이렇게 운동을 해야 몸이 체력이 그럼요. 좀 유지가 면역력이 되고, 생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어르신을 꼭 해야 되니까 뭐 예. 남해를 간다거나 예. 여의도를 간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자기 집 근처에서 운동은 꾸준히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게 좀 우리 국민들이 많이 헌신하고 있고 지혜를 보면 잘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 네. 좀 오늘이 사전선거 첫날입니다. 지금 오후 2시 정도 되고 있는데 각 10개 사전투표소에서 줄을 서서 지금 투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많은 지금 사전투표를 보이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 이번에 좀 총선 분위기가 좀 어떤지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예,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은 많이 모임도 못 하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얘기를 별로 들을 건 없는데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네. 알고 있고요. 그 사전 투표율은 점점 많아지고 투표율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네. 장영 선생님은 좀 어떠신가요? 그 SNS를 통해서 뭐 여러 군데 오니까 사실 집에 있더라도 선거 분위기에 쌓여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사전 투표를 하러 갔더니 시흥삼동 주민센터에 줄을 너무 길게 서 있어서 돌아왔다가 또 가니까 또 그렇게 해서 아침 9시에서 시도를 해갖고 1시경에 했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하여튼 뭐 이렇게 사전투표 줄이 좀 많이 서고 있으니까 이게 또 옛날 처음에 할 때는 사전투표 제도가 처음에 할 때는 이렇게 투표하고 놀러 가려고 그러기도 했었는데 투표하고 네. 그날은 놀러 그렇죠. 가려고. 요즘은 이제 근데 코로나 요새는 때, 놀러도 못 가. 그렇죠. 놀러 못 가고 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약간 한적할 때 해야지라고 예, 좀 예.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 예, 않을까 맞아요. 생각이 저희도 좀, 저희 집에서는 했고 저도 내일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번 좀 총선 얘기 한번 들어갈 건데 일단은 우리가 좀 어르신 네, 이야기 좀 예. 들어보려고 합니다. 좀 이렇게 어르신 세대, 이렇게 60대, 70대, 80대, 90대 이상의 그분 세대가 다 다르잖아요. 이렇게 예. 60대, 65세 이후 은퇴 세대하고 70대 초반까지 고민과 예. 또 70대 중후반부터 80대까지 고민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일단 좀 어떤 좀 고민들이 좀 중요한 화두가 됐는지 이번에 좀 장재범 선생님도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노인 세대들은 건강 문제가 아마 네. 중요한 화두일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러는데 특히 요즘 이 뭐 언론을 통해서 치매 문제들이 네. 많이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 주변에도 대학 교수하는 친구가 어느 날 치매에 들렸더라고요. 그래서 지적 활동을 한다고 해서 치매 안 된다는 보장이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뭐 상식에 의한 방법으로 치매 예방을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체계적인 사회적으로 어떤 이런 제도들이 있어서 정말 자식들에게 부담을 안 줘야 하는 것이 노인들의 가장 행복한 네네. 삶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가장 큰 고민은 이런 자기 건강을 어떻게 지키느냐, 특히 네. 치매 예방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일단 치매에 대해서 관심사가 있다. 건강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사실 치매가 될 사실 어르신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밖에 네. 없죠. 내가 유지한다고 되는 건 잘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우리 그 이 선생님께서는 어떤? 예,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만나면은 길에서 만나서 어디 가냐, 병원 가냐. 모임에서 왜 못 나오냐, 병원 예약해놨으면 못 나오냐. 네네. 예, 그래서 거기가 건강 얘기예요. 건강 얘기인데 이제 뒤에 나오는 말은 나 하나만 저거 한 게 아니고 자식들한테 피해 줄까봐 네네. 건강이 나빠졌어. 그런 걸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런 거의 다 우리 나이 되면은 네. 건강 문제로 대화가 화두가 그쵸. 건강이에요. 근데 건강 문제를 사실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이제 뭐 헬스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트레이닝 한다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예. 이제 사실 이게 좀 요즘에 좀 젊은 치매도 좀 많이 걸린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예. 조록이라고 한가 조록이 치매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는 그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뇌 건강에 예. 신경 많이 쓰는 예. 어떤 것 활동들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저는 그 우선 그런 육체적 활동도 중요하지만 네. 노인들이 영양결핍으로 인해서 이 어떤 그 뭡니까 면역이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기저 질환이 일어나는데 네. 그런 것이 있게 되면 그것이 치매로 가는 속도가 높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 식단을 고루 이래 챙겨서 먹고 간단한 운동 뭐 이걸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로 저는 그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대로 기분도 좋고 또 밑에 자녀들이 또 그걸 굉장히 네. 또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노인들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잘 먹자. 영양가 있는 걸 잘 먹고 그것도 때를 놓치지 말고 제때 잘 먹고 그리고 기분 좋게 살자. 그것이 참 노인들 이 건강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근데 합니다. 어르신들의 예. 영양결핍이 좀 심한가요? 아, 저희들 세대 되면은 혼자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식사를 많이 걸르고 또 대충 먹게 되는 사람 그냥 밥 많더라고요. 물 말아가지고 예. 김치에 먹고 이렇게. 그게 식구들이 있으면은 식구들 먹이려고도 하고 이러는데 혼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먹으려고 하기가 귀찮으니까 막 네네. 그냥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겠고 자기 혼자 있어도 영양을 잘 챙겨 먹어야 되겠고 또 노인들한테는 운동이 요가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요가. 선생님 요가하세요? 예. 저 요가하고 요가하면은 이렇게 내 저것도 되고 뭐 전신에 스트레칭이 되니까 네네. 몸이 굳지를 않아요. 빨리빨리. 이 노인네들은 몸이 굳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그 요가를 권하고 싶어요. 예. 일단 그러면 또 영양결핍은 일단은 이거는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냥 예. 그러니까 혼자 예. 살다 보니까 예. 매번 사 먹기도 뭐하고 예. 그러니까 혼자 하다 보니까 뭐 차려 먹기도 귀찮으니 예. 그냥 그런 혼자 있는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그러면 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냥 혼자 잘 드세요라고 그것도 좀 뭐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우리 혼자서 밥 먹는 사람 먹기 네. 예. 한번 사업을 해보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지역별로 그런 것이 제도에서 그런 장치를 만들어 준다면 좋겠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냥 뭐 무료로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상업적 가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앞으로 뒤에 정책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은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데 네. 이 혼자서 밥 먹는 분 이건 노인만의 그렇죠. 문제가 네, 아니에요. 청년 문제도 예, 많죠. 예. 어린이들도 예. 마찬가지. 그래서 청년들도 그러고.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이런 뭐 이상 비대증 또 어린애들이 너무 인스턴트 음식에 빠지다 보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나는 마을 단위에 그런 혼자서 밥 먹는 사람들 하는 대책 이런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이렇게 처음에 중요한 화두가 어떤 건지 물어봤는데 일단 건강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을 하셨고요. 이제 건강도 그냥 육체적 건강이 물론 뇌도 육체이긴 하지만 일단 치매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사실 그 육체에 대한 그 고민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양결핍에 대해 얘기가 나왔고 일단 그 우선 그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점차 이제 고령화도 아니고 이제 고령 사회가 됐고 예. 이제 초고령 사회로 이제 넘어가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점점 가족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예. 정치인분들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고령 사회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저출생 어떻게 극복할 거냐 계속 좀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실제 그 당사자로서 이런 정책들이 한국 사회에서 고민되어야 된다 그런 게 좀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제가 노인 세대다 보니까 그런 걸 관심을 많이 가지고 네네. 해외 외국 자료도 보고 있는데 저는 우리 한국 같은 사회 환경에서는 그 노인들의 자존감을 살리는 이런 제도가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일본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보면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래서 그냥 배려식 그냥 돌봐주는 거 항상 배려 대상으로서의 노인으로서 정책을 세우지 말고 노인 당신들은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그 당신들이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런 자존감을 부여하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말로서가 아니라 네. 물리적으로 어떤 그것을 볼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이 운영하는 뭐 이런 팟캐스트 이런 거 노인들 방송 네네. 이런 것도 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노인들이 만드는 마을 신문 뭐 이런 거 또는 노인들의 어떤 각자의 취미를 살려서 그 취미를 이 젊은 세대에게 전수하는 이런 마당 네네. 이런 거 해서 스스로 노인들이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한데 실제로 제가 우리 마을 생활에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이외로 노인들의 의식 구조가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요약을 하면 노인들 자존감 고취를 위한 것을 사회 정책으로서 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좀 이렇게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냐면 이렇게 그 노인 그 기초노령 주듯이 이렇게 주는 거보다 그러니까 일을 그 일을 해서 하는 건데 야 꼭 일을 해야 돈을 주니 그냥 돈을 주고 거기서 취미생활을 하시든 뭘 아니면 운동을 하시든 그게 더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만 저는 이렇게 노인들이 우리가 가장 깊숙한 얘기를 해보게 되면은 고독감이 있어요. 네.
결국 나는 외롭다는 게 있는데 그것을 깨우는 방법은 자기 자존입니다. 즉 이 나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내가 없으면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어떤 이런 그 프라이드랄까요? 네, 이런 네. 걸 심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저 부대 효과가 기대 효과가 있느냐면은 우선 노인들이 병원을 적게 가요. 이 사회적 비용 부담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실제로 내가 실험적으로 우리 마을에서 했는데 병원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가는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가는 정도로 그렇게 횟수가 줄어드는데 그것이 되게 조금만 아프면 아이고 어디가 아픈가 싶어 병원에 가고 이랬는데 노인들은 의료비가 사잖아요. 네. 그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집에 놔두던 약도 이제 뭐 그냥 버리고 이런 약들이 점점 줄어든대요. 그래서 노인들 자존감 고치가 이렇게 여러 가지 효과가 네네.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죠. 알겠습니다. 우리 이수 선생님께서는 좀 어떤 예. 지금 전번에 방송에 통계 보니까 우리나라의 여자 수명이 86세더라고요. 네네. 남자는 80세고 그렇게 수명이 길어요. 근데 이게 소아과라는 애기들 병원은 있는데 네. 노인 전문 병원이 적잖아요. 네네네. 그게 우리들이 병원 가면은 일반 병원 가면은 노인이라고 푸대접에 그냥 아파서 가면은 늙어서 그렇다 그러고 그런 식으로 네네. 많이 그렇죠. 네. 예, 그런 식으로 하니까 노인 전문 병원 이런 게 있었으면 어떨까 노인들이 대접받으면서 네네. 진찰받고 이 병원 가기도 노인들은 눈치 보여요, 진짜 솔직히 뭐 노인이 뭐 병원 안 나면 늙으면 다 그러지 이런 식 그러니까 노인 전문병 그 노인 우리가 초고령화가 됐잖아요. 그럼 노인이 많아지잖아. 근데 소아과 병원은 많은데 노인 전문 병원은 별로 없잖아요. 있긴 그렇죠. 한두 군데 있긴 네, 있다 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많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우리가 그러니까 병원을 가도 떳떳하게 그렇죠. 다 우리 또래들이니까 그렇게 저는 그런 생각이 일단 그 내과 그죠 소아까지 소아적 특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소아 이상은 이제 일반 병원 내과나 아니면 정형외과나 뭐 이런 데를 그런데 가는 그게 거죠. 노인 전문 병원에서 다 이렇게 한꺼번에 하면은 요즘에 그 노인 전문 병원이 대부분 요양병원으로 요양병원. 많이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요양병원 좀 많이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고 약간 노인을 전문적으로 좀 해줄 수 있는 이제 젊은 사람하고 네. 격리가 구분이 될 수 있도록 그 노인들이 왜냐하면 스스로 자꾸 이 열등감을 가져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 그런 걸 만들어 의사들도 가면은 뭐 다 늙어서 그렇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니까 그래요 좀. 우리가 똑같이 돈 내고 아파서 가는데 네네. 조금 뭐 괜히 미안한가 왜 그런 약간 생각도 뭔가 들고. 질환에 대해서 답이 아니라 나이 들면 그냥 다 아픕니다. 그렇죠. 이게 아픈 게 탓이더라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조금 특성적으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또 실제로 노인들이 그런 게 자존심 상이 진짜 네, 자존감의 한 가지 이것도. 네. 우리 장재원 선생님 좀 얘기 좀 해볼게요. 그런 선입견을 갖게 해요. 사회 구조가. 그러니까요. 노인이니까 그렇다. 나이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요즘 앉았다 일어나면 좀 어지럽습니다. 그러니까 의사 말이 간단하게 아이고 늙으면 다 그래요. 내가 그런 식으로 이런 식은 그건 좀 조심해야 될 거죠. 일단 뭐 그 의사님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이게 나이 드는 것이 그런 거에다가 편견이 간 게 아니라 그런 건데 사실 우리가 장애인식이나 여성에 대해서도 말을 할 때 옛날에는 그냥 했던 말이 요즘에는 그건 장애인권에서 아니야. 그건 여성에도 마찬가지 노인에도 마찬가지로 나이 들면 당연히 그래요라고 하는 것이 노인 입장에서는 그게 좀 마음에 좀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그 어느 정치인이 늙으면 다 장애인 된다 그랬죠. 그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때 어떤 정치인은 또 60세 이상인가 뭐 투표하러도 나오지 마라고 그랬잖아요. 그 정동영 씨인가 그때 그랬잖아. 예전에 한번 그때 한번 그래서 난리 나. 대선 때였죠. 대선 지난번 대선 때. 그래. 그러니까 요새는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일단 노인 전문 병원을 요양병원 말고 노인을
좀 전문적으로 예. 사실 노인 질환이 이게 사실 수명이 지금 뭐 100세 예. 얘기하다가 이제 뭐 예. 150세도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 정형외과 무슨 뭐 내과 이런 거를 좀 넣어놔서 노인을 전반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그렇죠. 곳이 있겠다라는 제안을 좀 해주셨고 그리고 자존감을 살리는 제도. 그래서 사실 이 자존감에 사실 심리적으로 이게 위축되지 않고 심리적으로 약간 충만돼야 그래야 사실 이렇게 호르몬도 잘 나오고 그리고 행동도 더 고통을 더 참아낼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 자존감을 살리는 제도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이렇게 사실 지금 노인 일자리 하는 거에서도 일자리의 질도 좀 조금 더 그렇죠. 확대를 해야 되는 네. 부분들을 저는 그랬어요. 네. 지금 노인 일자리는 참 잘못된 제도예요. 노인들인데 그냥 이타심만 심어주는 제도라고 네. 봅니다. 그냥 나와서 적당히 하면 좋은데 네. 기왕에 그런 예산을 쓴다면은 노인들인데 과제를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네. 아침에 나올 때 나는 오늘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런 과제를 가질 수 있도록 비록 시간은 짧게 하고 노동의 어떤 정도는 약하게 한다 하더라도 네. 생각해서 내가 어떤 사명감 이런 걸 가지고 있더래요. 그냥 가서 적당히 놀다가 오고 그럼 노인들이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냐면은 스스로 그것을 슬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우리는 이런 존재야. 네네. 그래서 나는 아까 여러 가지 제도 얘기를 했는데 자존감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 실제로 노인들 자살률이 많은 것이 뭐 혼자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지만 다 그것이 자기 열등감, 고독 때문에 그렇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걸 나는 실험적으로 우리 마을에 그걸 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분명히 임무를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 앞에 요 꽃은 아무개 선생 책임이야. 네. 여기다 물 주는 거는 아무개 선생 책임이야. 근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는데도 보니까 자기 일이라고 나와서 물 주고 있어요. 그럼 그게 자기 임무라고 보고 그리고 그럴 때 이제 칭찬을 또 해주거든요. 네네네. 네, 이런 게 네, 이게 방미사랑 마을회관에서 노인 일자리도 약간 운영하시면서 네. 이제 경험해 보신 걸 좀 말씀해 주신 거고 이수정 선생님 같은 경우는 사실 도시광부 활동을 좀 몇 년째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리고 일을 하시면서 좀 이렇게 이건 노인 일자리는 아니잖아요. 노인 예. 일자리는 아니지만 하여튼 일을 좀 하시면서 좀 드는 생각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좀 일을 하신 게 힘이 붙이거나 그러진 않으시거나. 근데 저 자신은 그냥 이게 우리들이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옆에서 생각마다 다르잖아, 사람이. 네. 그러니까 그 쓰레기를 왜 그러고 있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네. 그거 돈 받으려고 살만한데 왜 그걸 하고 있냐 이런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생각대로 하니까 네네. 그런 이제 내 생각만 올바르면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옆에서 사람들은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네네. 그 사람 생각대로 네. 말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근데 뭐 도시광부라고 이게 재활용 정거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 우리 그 아파트는 이게 있는데 그 재활용 분리수거장이 있는데 근데 이게 없죠?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는 진짜 금방 지나가지만은 이 쓰레기는 대대손손 이거 진짜 문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오면서 보니까 이게 도시광부 한다 해도 쓰레기 문제가 해결이 안 되거든. 저기 놀이터인데 전신주 앞에 보니까 또 많이 쌓였어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거는 주민들의 인식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내가 여기 버리면 안 된다는 네.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갖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아까 생각을 했어요. 이거 코로나에서 벌금을 매기듯이 자가격리 해제해야 재활용 되는데. 거기 쓰레기 버린 사람도 이게 좀 강력하게 했으면 네.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쓰레기 무단 투기는 벌금을 주긴 하는데 무단 투기 네. 그것도 벌금 네.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은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 위에 CCTV 있어도
개인 정보 어쩌고 해가지고 안 보여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쓰레기 문제는 네.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예. 일단은 그 60대 이상의 좀 정책에 대해서 아까 좀 필요한 게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 금천구에 한번 뭐가 필요한 거냐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금천구의 노인복지관이 이제 호암 노인복지관, 예. 덕산동에 그리고 시흥동에 금천 복지. 노인복지관이 있고요. 이제 청담. 청담은 노인은 아닌데 종합사회복지관 그리고 가산동에 금천 누리 종합사회복지관 예. 이렇게 4개가 복지관이 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동마다 그냥 아파트 단지마다 이제 경로당이 좀 있고요. 예. 그 최근에 아직 이 코로나 때문에 개관을 못했는데 이 우시장 옆에 그러니까 50% 센터가 이제 문을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5월달에 문 예. 열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일단 기반 시설은 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게 공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좀 금천구에 좀 필요한 정책들이나 아니면 시설 어떤 게 좀 필요한가 좀 얘기 좀 예. 먼저 해볼까요? 그, 네, 장교 선생님부터. 예. 네. 지금 쭉 열거하신 것이 네. 마치 노인 정책의 무슨 대세 네. 뭐 네. 원칙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처음부터 고치고 싶었던 생각인데 사실 복지관은 뭐 숫자로 치면은 뭐 많은 건 아니지만은 복지관 위주의 정책은 이제는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인데 왜냐하면은 지금 그것이 거리상으로 노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네네. 그렇지 못한 곳이 있어서 행평에 문제가 있어요. 노인들이 아무 때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게 되고 그다음에 경로당은 그 숫자가 적다 보니까 특정인들이 아주 그냥 텃세를 벌이고 외부인들 못 오게 해요. 그래 그것이 또 노인들 간에 서로 어떤 그 위화감 같은 조성하고 이러는데 지금 퍼주기식 노인 정책을 쓰고 난 노인 정책에 예산이 적다 소리는 안 해요. 뭐 그런데 그런 예산들을 효율 있게 한다 그러면은 마을마다 노인들 사랑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네. 그래서 사랑방은 따로 뭐 새로 지으면 좋겠지만 비용 문제가 있으니까 기존의 공공시설을 특정 요일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월수금 뭐 10시부터 뭐 몇 시까지는 노인 전용. 근데 지금 우리 예를 들어서 시흥 삼동 주민센터에 뭐 지하 다목적실 뭐 이런데 탁구장 이런 사람들이 거의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어요. 그 노인들 갈 수가 없죠. 그런 것들 시간을 쪼개갖고 모든 계층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나는 금천구가 먼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금천구에 있는 이 공공시설 같은 거 많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방마을회관도 그런 거고 주민센터 공간 뭐 이런 뭐 요 오동의 어울샘 이런 거 해서 노인들이 전체 출하는 것이 아니라 요일이나 시간을 줘서 그 시간에 노인들이 와서 거기서 자체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것이 경로당보다는 나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경로당은 병 만드는 데요. 저기 들어가면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서 안주해서 얻어먹는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거지 건성 심어주는데요. 뭘 준다 그러면은 나오고 이건 노인들 보고 탓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 요약을 하자면은 지금 노인들을 하는데 복지관 경로당 이것을 조금 패러다임을 좀 바꾸자. 이런 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유 선생님께서는 예. 좀. 저도 그런 생각인데 키즈 카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버 카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노인네들 키즈 카페 같이 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노인네들 차 마시고 뭐 책도 보고 거기서 책도 보고 이게 지금 경로당 이런 데는 이게 노인네들 앉아가지고 이거 무릎도 아픈데 그냥 방바닥에 앉아가 고스톱 치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애들은 키즈 카페 있는데 왜 어른들은 이런 게 없어요? 지금 노인네들 인구가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이런 실버 카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 막 여러 가지 키즈 카페 같이 애들이 얼마나 즐겁게 놀잖아요. 그같이 거기서 차도 마시고 또 책 볼 공간도 있고 또 노래하는 공간도 있고 그렇게 그걸 만들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네, 그 아까 그 두 분 다 지금 그 노인을 위한 공간, 좀 많이 예. 좀 이렇게 노인 전용 공간을 예. 얘기하시는데 사실 이제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카페는 일단은 차를 마시거나 책에 있는 거나 하는 건데 키즈 카페는 이제 놀이기구가 있어요. 애들이 놀 수 있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노인 전용 카페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렇게 차 마시는 건데 일반 카페도 되니까 거기 뭐가 좀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이제 책 보는 공간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운동 운동할 수 있는 안마기 뭐 이런 것도 이제 놓을 수도 있고 그렇게 시계 할 수도 있고 그림 그리고 거기서 다 이렇게 책 볼 사람은 책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거기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뭐 애들이 없으니까 우리 같은 노인네들이니까 서로 의사소통도 되고 친구도 되고. 저 예전에 한번 좀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한번 해본 적 있었거든요. 이렇게 노인분들 모아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해서 그거는 또 이렇게 노인분들끼리 모이는 것보다는 이렇게 그 일반 다양한 세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사실 노인들만 모이는 게 더 좋냐? 그게 더 안 좋을 수 있다 얘기도 하시던데. 아니요. 그게 데스크에서 나온 지금 폐쇄적 이론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 좋은데 노인은 좋은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를 않아요. 섞이질 않아요. 제가 그런 걸 시도를 해봤는데 그래서 이런 이상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노인 정책도 노인들인데 좀 물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냥 자기들이 과거의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이럴 것이다 이러지 말고 노인들이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은 노인들만의 공간이 그 몇 가지 예를 들었어요. 그냥 키즈 카페는 있는데 노인 카페는 없냐. 아까 젊은 소아과 병원인데 노인 병원은 없냐. 저는 그런 게 지금 계속 이런 것이 과거의 제도는 노인들이 60대 지나면 거의 죽고 하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근데 지금 연령이 100세 시대잖아요. 노인 인구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나는 이제 사회 제도가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노인 그 복지학 같은 것도 과거의 데이터 이런 걸 가지고 하지 말고 패러다임 바뀌어야 된다. 새로운 구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 이 경로당은 잘 두 분 다 잘 안 되시고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잖아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사실 경로당이 금천구에도 80개 이상이 있고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동네에 가기 쉬운 곳에 위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 하드웨어 기반에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전면적으로 운영 시스템을 바꾸는 방안을 좀 오히려 고민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내가 그걸 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를 해봤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까다롭고 겁나는 게 노인이래요. 그렇게 정책으로 접근 안 하려고 그런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우리 금천구에 금산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특정 노인들이 아주特세를 잡고 있다. 이거를 모든 노인이 고루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럼 공간을 넓혀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물리적 어렵지 않느냐. 그렇다면 요일과 시간을 정해가지고 오늘은 몇 통에서 몇 통, 내일은 몇 통 이렇게 한다면 고루 활용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때 뭐 정책 당국자 얘기는 좋은 아이디어지만은 기득권 세력을 쫓아낼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기득권 세력이 누구겠어요? 이미 잡고 있는 노인들이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내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노인 정책 할 때 노인들 좀 불러서 노인들 스스로 하는 얘기도 좀 들어서 정책에 반영을 해라. 뭐 지금 뭐 재원적으로는 더 이렇게 사실 금천구에나 국가적으로나 재원적으로는 노인분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그것이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그리고 진짜 원하는 것을 잘 살펴서 했으면 다 좋겠다. 바뀌었는데 경로당 노인정 이런 건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예요. 그렇죠. 하여튼 노인정 일단 전용 공간이 필요하다. 노인을 위한 공간이 필요하고 경로당은 지금은 안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복지관 물론 이렇게 기관 중심의 이런 복지는 사실보다는 직접 복지가 좀 나을 것 같긴 하긴 한데 근데 복지관도 사실 부족하다는 얘기가 좀 있긴 한데 오히려 그렇게 큰 거 만드는 것보다는 지역 동네에도 소소한 거점을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복지관 지금 현재는 나는 참 좋다고 봅니다. 문제는 접근의 문제거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내 집처럼 편하게 있는데 그렇다면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럼 노인 복지 정책에서는 예산을 효용성 있게 나눈다면은 그런 복지관들을 가까이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요거는 좀 사전 질문이 없던 얘기인데 한번 좀 물어보고. 왜냐면 이게 아까 요양병원 잠깐 나와서
그 어르신들에서는 요양병원을 이제 현대병 고려장이라고 네. 많이 판단하시고 거기 가면 죽어서 나온다고 이제 많이 이제 하고 가시기 싫어하시고 요양병원은 또 덜하다고 그 그러대요. 요양원이 그죠 요양원이고 요양병 다르긴 한데 저 요즘에 좀 코로나 때문에도 청도 거기 그러니까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네.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다 사망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네.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방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몸이 건강할 땐 괜찮은데 예. 어디가 좀 몸이 불편해서 간병이 필요할 때 사실 이제 자녀분들이 이 간병을 해주면 좋은데 요즘에 또 워낙 다 맞벌이를 하시니까 간병을 못 붙잖아요. 그럼 또 간병인을 붙이거나 아니면 병원을 모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기도 하고 사실 가족분들이 이걸 하면 좋은데 이런 시스템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는 그런데 고민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요. 네. 그 요양병원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네. 좀 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단 상업적 운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네네. 보니까 결국 거기에 가는 사람은 선택된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보다는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고 그러나 그것이 또 자식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주느냐면 그것도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노인들 골치 아픈 부모들 갖다 내버린다. 노인들 스스로 자주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좀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까 내가 노인 동네 소공동체마다 그 노인 사랑방 같은 걸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네. 이런 경증의 그런 사람들은 노인들끼리 모여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뭐 이 영양사 또는 이런 복지사 이런 사람들 네네. 적정히 배치한다면은 그것이 하나의 요양원의 형태라고 자식들도 가까이 볼 수 있고 네네. 부모들이 제일 무서운 거는 아무리 좋은 실버타운을 가더라도 나는 자식인데 버려졌다. 이것이 우울증을 가져오게 되고 그러면 아무리 화로운 음식을 먹고 좋은 환경에 있다더라도 마음이 그런데 그게 무슨 행복하겠어요? 비록 집에서 먹는 정도의 음식 뭐 그런 정도 하더라도 자식들이 언제든지 보고 싶고 그러면 가까운데 접근성이 가까운 데다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노인복지 예산을 보면은 나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사회정책, 뭐 국가적 정책이지만 우리 검찰국부터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예, 저는 요양사 그 제도가 좋은 것 같아요. 요양사. 가정방문 요양사. 가정방문. 네, 예, 네, 예. 그 요양사를 좀 늘려가지고 뭐 3시간씩 일에 하는 네, 걸 네. 그냥 종일로 하든지 그런 그 옛날에 저희 친정어머니도 한 몇십 년, 한 10년을 앓다가 가셨는데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그때 요양사라는 제도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다 나가버리고 혼자 네네. 있으니까 네. 너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새 저는 요양사 제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네. 그걸 제가 하루 종일 좀 하게. 네네. 그걸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노노케어 제도가 있잖아요. 예. 이거를 잘 확대 발전시키면은 예. 노인들이 스스로 노인들을 보는 그런 걸 한다면 동네 안에 마을 안에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물론 중증인 사람들은 별도에 되지만 네, 경증인 사람들까지 한목에 몰아갈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게 되면은 좋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식들과의 거리를 가급적 좁히라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은 자기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최대한 건강하고 네.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네. 만들어주는 거고 거기가 물론 자녀분들이 주변에 계시면 좋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요양보호사나 아니면은 노노케어로 해서 주변에 사실 여기서 아까 40년 몇십 년 사시면은 주변에 또 지인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옛날에 그게 막 사실 그게 평상 같은 거잖아요. 동네 슈퍼에서 평상에 앉아가지고 가서 뭐도 먹고 했는데 저기 여기 평상에 앉으면 시끄럽다고 난리. 요양원에 있는 옛날 그때하고 달라요 지금. 요양원에 있는 노인이 신고 들어가고 한 얘기가 있어요. 네. 가장 내가 피해야 될 시간이 뭐냐. 자식들이 오는 건 좋은데 갈 때 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대요. 그렇게 와서 자기들 행복을 자기들 뭐 임무관 같은 거 했다고 가는데
부모를 나누고 떠나가는데 그 뒷모습을 보는 부모들은 더 허전하구나. 완전히 고도에 떨어진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안 온 것이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식들이 근데 불효를 하게 만들면 제도가 불효를 만드는 겁니다. 불효를 만들지 않게 하는 것은 지근거리에 가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와서 손자들도 오고 싶으면 와서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지금 현재의 제도에서 보면은 나는 이 예산을 그냥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것보다는 좀 효용성 있게 아마 저 연구를 하게 되면 뭐 좋은 제도가 나올 봅니다. 아까 제도가 불효를 만든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제도가 불효를 만든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쉽게 말해서 요양병원에 갖다 놓으면은 노인들을 한다고 이렇게 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국가에서 볼 때는 이거 노인들 제도다 하는데 당사자의 노인들은 그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제도가 노인들은 슬프게 만들고 자식들은 불효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사실 이해됐습니다. 아까 지금 사실 평상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거기 아마 장대본 선생님 얘기했던 동네마다 소소한 공간이 아마 옛날에는 그게 평상이나 뭐 동네 슈퍼 역할인데 요즘에는 그래서 얘기하면 저희도 이렇게 저희 녹음실 앞에 여기 평상이 있거든요. 얘기하면 항의 들어온다고. 아니 시골에서 시끄럽다고. 노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하는 이런 데도 있잖아요. 있죠. 시골은 그 나무 밑에서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실내 공간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뭐 주택을 하나, 뭐 LS든 뭐 SH든 하나 임대해서 거기서 이제 뭐 점심밥 같이 먹어도 그냥 반찬 하나씩 가지고 와서 먹든가. 그러면 아까 영양계피 문제도 좀 해결되거나 하여튼 그렇게 약간 큰 규모의 막 엄청난 그런 게 아니라 지금은 골목에서 이런 걸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 여기는 말씀. 주택이 많으니까. 그렇죠.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아파트는 경로당도 잘 운영하더라고요. 그렇죠. 그 좀 고급스럽게. 근데 거기도 고스톱 치는 건 비슷하시던데 한번 가실 때 비슷하시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근데 평소에 일하시는 거 말고 그냥 여가는 어떻게 여가 일하는 거 말고 그러면은 뭐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는 좀 어떻게? 저는 이제 종교 활동을 하고 절에 가서 이제 뭐 기도하고 그런 거 오전에는 하고 오후에는 뭐 여가 있으면 책을 좀 보려고. 내가 친구가 놀아야겠다 하면 어디를 가시나요? 친구가 주변 뭐 분들이 좀 한번 놀아야겠다. 젊은 사람들은 뭐 홍대를 간다고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는 그 동네에 그냥 거기서 식사하고 괜찮은 집 맛집 찾아서 식사하고 커피 마시고 그러고 헤어지는 거예요. 장대본 선생님은 좀 어떻게? 노인들인데 제가 자존감을 심어주라는 얘기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여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거 남에게 가르침 받고 하는 거 이런 것은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항상 노인 정책의 기조가 돼서는 안 되네. 그래서 제가 제의하고 싶은 거는 과제를 주라. 노인들에게 창작을 하게 해라. 뭐든지 만들게 하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 노인들이 분포한 동네 환경에 맞도록 그 동네의 필요성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하겠구나.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는 산을 약간 끼고 있으니까 꽃을 가꾸는데 꽃을 그냥 가꾸는 것이 아니라 씨를 심어서 삭을 틔워가지고 이걸 예쁘게 하자. 내가 국화꽃 기르기를 한번 해봤더니 그렇게 아주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가가 그런 것을 창작을 하게 하는 거. 목공기술인 사람들은 거기 동네에서 나오는 뭐 나무를 자른듯이 이렇게 삽목행 이런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장난감을 만든다든지. 그래서 꽃 심고 하는 것도 금방 말씀드렸듯이 씨앗에 삭을 틔워서 그걸 해서 화분을 놓고 이런 식으로 창작을 하게 만들자. 그런다면 난 그게 상당히 노인들 정신 건강에도 좋다. 알겠습니다. 좀 이제 좀 세대에 대한 좀 이야기 좀 이렇게 좀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뭐 그 세대를 넘어서 좀 아니면 금천구에 국회의원이라면 이런 공약이 좀 필요하겠다 뭐 이런 게 있다면 아니면 세대에서 좀 못하신 이야기라도 좀 있으면 좀 뭐가 좀 있을까요? 나는 내가 만약 국회의원이라면은 이런 공약을 만들었어요. 동네마다 노인 친화 마을이든 거리를 하나 만들자. 그 거리에는
노인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금 가다가 쉬고 싶으면 앉아 있는 벤치가 있고, 의자. 네. 그다음에 거기서 내가 저 자식들인데 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 전화를 요즘은 뭐 공중전화 이렇게 하지만 핸드폰이라도 할 수 있다면은 핸드폰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간단하게 핸드폰 할 때 문자는 이렇게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붙여놓고 그 노인들이 스스로 편리한 이런 공간을 만들자 이런 것인데 지금 서울시가 노인 친화 도시라고 선언을 해놓고 네. 2014년에 실제로 노인 친화 마을이 없어요. 네네. 그래서 나는 우리 금천구의 특정 마을 뭐 할 것이 10개 동에 한 군데씩 그런 거리를 정해갖고 노인 친화 거리 네. 마을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서 노인들 그리고 노인들 욕구에 따라서 자꾸 진화 발전시키면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 거 꼭 해봤으면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저는 이제 노인 얘기는 그만하고 네네. 저기 요새 사회가 애들이 너무 성격들이 폭력적이고 그런 게 이유가 애들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인성 교육이 안 됐다고 봐요. 근데 지금 초등학교 들어가면 도덕책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우리 때는 도덕 이게 뭐 공중도덕 네, 이런 걸 그렇죠. 알았는데 요새 네. 애들은 공중도덕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선생님들을 우리 때는 그래도 존경하고 했는데 네. 요새는 선생님들을 막 그냥 뭐 선생님 취급을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도덕교육을 인성교육을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좀 시켰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그게 진짜 제 바람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애들이 이렇게 뭐가 옳고 그런 것도 모르고 뭐가 자기가 폭력을 휘둘러도 그게 폭력인지 모르는 거예요. 네네. 그거를 통제하면은 민주시민 교육이 네네.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때는 도덕 교과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공중도덕이 어디 가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어디 가서는 그걸 다 배우고 자라서 우리들은 알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사실 민주시민 교육을 하문대로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민주시민이 되자는 것은 쉽게 말해서 질서 우리가 관습적으로 있는 질서도 좋지만 제도적인 질서를 우리 지키자. 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말자. 뭐 이런 것 같아. 그다음에 뭐 약속 신호등이 있을 때 빨간불씨는 서자. 네.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하는 공중도덕이거든요. 네. 그 이런 민주시민 교육이 선진국에서는 덴마크 같은 데는 유치원 때부터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 말하는 공중도덕을 포함한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 사회가 사회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도덕책은 없지만 그 교과 이렇게 뭐 슬기로운 생활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있어요. 있기는 이 하죠. 얘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옛날같이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게요.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학제를 지금 문교 정책 교육에 대해서는 워낙 다양한 의견들을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근데 일단은 아이들의 좀 어릴 때부터 인성 교육을 그렇죠. 좀 시켰어요. 요즘에 뭐 N번방 이런 거면 사실 뭐 그래서 지금 두 번째도 하려는 게 그거예요. 그게 성범죄 이거는 살인죄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좀 죄를 너무 우리나라 이거 법을 보면은 진짜 무겁게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빵 한 쪽 훔쳤다고 그거는 몇 년씩 살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여자들 살인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살인죄 적용하든지 어쩌든지 막 강한 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장정훈 선생님께 얘기했듯이 약간 복지제도도 그렇고 시대는 막 빨리 흐르고 변화가 되는데 이 법률 제도나 이런 이런 논리 이런 것들이 사실 거기 변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따라가지 못하니까. 과거 기조에 자꾸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거 그 두 가지만이라도 좀 바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럼 좀 이렇게 좀 얘기 좀 들어봤는데요. 우리 좀 시간이 거의 한 40분 정도 지나고 있죠? 네, 50분이 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마무리 좀 하는데 급하게 마무리 좀 짓고 혹시 그 새로 이제 4월 15일 한 12시 정도면 나올 건데 누가 되든 좀 가장 좀 한 말씀 해주고 싶다면 국회의원에게. 저는 국회의원들이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우리나라 금수강산이라고 나가봐야 너무 좋아요, 나라가. 네네. 그 정치를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좀 정직하게, 네. 저는 정직하고 진짜 우리 나라를 위하는 그런 정치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 사리사욕을 하지 말고 네. 국민을 위한 정치, 진짜 그런 게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나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국회의원들 면책특권은 없어야 돼요. 네. 이게 옛날 왕조시대 때 그 어떤 절대 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오늘날까지도 그걸 쓰고 그걸 가지고 정가의 보도처럼 하고 네네. 있어요. 그 다음에 세비를 합리적으로 조정을 해야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업무 추진비를 쓰면은 얼마나 엄격하게 합니까? 네네. 근데 국회의원들 업무 추진비는 영수증도 안 챙겨요. 그래서 이 과다한 세비를 줘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난 이제는 그만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 국회의원 수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21대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아우, 일하는 게 뭐 있어. 스스로 면책특권, 네. 불체포 특권 네, 이런 그런 특권 것도 다 다 없어요. 내르고 예. 그다음에 이 세비 스스로 자기들이 돈 만든다고 자기들 마음대로 만드는 이런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소환제 국회의원도 네. 포함시키자. 구청장 뭐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빼놓는데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를 만들어서 그리고 여건도 좀 복잡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이 진짜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렇게 네네.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대통령도 탄핵했는데 네. 국회의원을 탄핵하지가 없는 글쎄요. 이런 거에 대한 지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이 인터뷰는 마시면 금천인과 라디오 금천 팟캐스트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듣고 그리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건강하시고 우리 정말 행복한 금천구 만드는 데 앞서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기술 저는 이성호였고요. 기술은 이은희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